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도전하는 청춘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오늘은 궁금했던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나선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쿠쿠홀딩스에서는 유통과 해외 영업, 그리고 제품 설계 등 총 15개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에 따라서 근무지와 자격 및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아상역에서는 해외 영업과 경영 지원, 디자인 등 총 5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 시작했습니다.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로 공인 영어 성적을 보유한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며 스페인어와 베트남어, 일본어, 불어 등의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SH공사에서는 사무와 토목, 건축 등 총 7개 분야의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술직 분야의 경우 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분야별로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침대의 채용 소식입니다. 에이스 침대에서는 직원들의 교육과 마케팅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마케팅팀 교육 담당자를 채용 시작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PPT나 엑셀과 같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 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또 아리따운 3명의 대학생이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자, 매주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뛰어서 우리 되게 알찬 직업 정보 알려주고 있는데, 자, 오늘 소개할 직업은 뭔가요? 네, 혹시 조서연 아나운서님 네. 꽃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꽃 선물 받는 거요? 네. 뭐 언제나 꽃은 환영이죠. 네. 네, 오늘 소개할 직업은요. 꽃으로 행복을 선물하는 플로리스트입니다. 아나운서님은 플로리스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플로리스트 사실 꽃을 안 좋아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꽃 선물 받는 걸 누구나 좋아하고 또 꽃을 키우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자, 꽃을 만지는 직업이라고 하면 일단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굉장히 향기롭고 좀 우아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이 그리우셨을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꽃을 활용한 선물들이 늘어나고 하바리움, 석고방향제, 꽃다발 만들기 등 직접 만들어보는 DIY가 유행을 하면서 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플로리스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직업 정보 또한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판넬 인식 조사를 해보고 그 판넬을 직접 스튜디오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직접 조사를 해보고, 이게 포스트잇으로 학생들이 직접 붙인 거예요? 네.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대학교 캠퍼스에 나가서 플로리스트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보시면 여유롭다, 고상하다, 여성스러운 직업이다. 네. 이렇게 대체적으로 근무 환경이 편안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남성보다 여성에게 특화된 직업이라는 의견도 상당했는데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과연 실제로도 이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네요. 보니까 이쁘다, 후각이 예민한 듯, 부드럽고 예쁜 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앞서 좀 생각했던 거랑도 일치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좀 남성 플로리스트 우리가 좀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자, 저희가 직접 우리 청년 기획단의 시선으로 살펴본 플로리스트란 직업에 대해서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르블랑 대표 플로리스트 신민경입니다. 플로리스트란 기본적으로 꽃과 식물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보통 꽃을 사갖고 와서 그것을 다듬고 이제 이렇게 판매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하고요. 또한 꽃이나 식물로 예술 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장식을 하거나 매거진 같은 데서 스타들 옆에 이렇게 꽃을 장식하는 것, 그리고 호텔 그런 데서 이제 웨딩 같은 것을 꽃으로 장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샵인 플라워샵인 이 플레르블랑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 강의가 있어서 외부 기업으로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원래 유치원 교사 출신이어서 네, 그래서 유치원으로도 출강을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꼬수꼬지 수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부 출강 또는 요 플레르블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오고 그것을 다듬고 물에 꽂아서 시들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 플라워샵에 주문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 주문건을 해결하고, 또 오후에는 주로 제가 레슨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학생 친구들이나 또는 저에게 꽃을 배우고 싶은 수강생들과 오후에는 이제 레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취미에 잘 맞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차츰씩 배우기 시작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제가 운영하는 플레르블랑이라는 샵을 차리게 되었고, 네, 그래서 꽃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꽃일이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우아하고 조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체력을 요하는 일이에요. 무거운 꽃을 나르고, 또는 저희는 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하기 때문에 무거운 식물들을 나르는 것도 다반사고 저희는 다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시작할 때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는 꽃 분야가 너무 넓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작은 샵이지만 이런 샵을 운영하려면 뭔가 많은 기회나 경험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금 경험하느라고, 막내서부터 경험을 하느라고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플로리스트라는 말조차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저 플로리스트라면 그냥 꽃을 팔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제작해서 파는 정도의 용도로만, 그리고 꼭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파티 문화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면서 파티하면서 이제 꽃을 같이 DP를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 푸드도 스타일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꽃도 스타일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꽃이 필요한 분야에 굉장히 많이 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플로리스트가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텔이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그리고 잡지사라든지, 그리고 정말 스타일링도 요리 스타일링과 함께 꽃이 스타일링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옛날에는 그냥 특별한 일에 그냥 이렇게 꽃다발 만들어서 사고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 쓰이기 있기 때문에 디자인 또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꽃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감각이고 디자인이고 창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감각을 많이 키우시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꽃에 대한 서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해외 서적들을 많이 구입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채 공부. 색채는 꼭 이제 꽃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미술관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감각을 얻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리스트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국내에. 그런 것들을 취득해서 꼭 꽃 분야만이 아닌 그런 다양한 분야들을 접목시키면 조금 더 트렌드에 앞서가는
그런 꽃을 디자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로리스트란 예술가다. 꽃을 시작할 때도 그 점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꽃은 그냥 뭐 판매하는 사람, 꽃집 사장, 주인 또는 그냥 그런 인식들이 아직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변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꽃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저는 플로리스트란 예술가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신민경 플로리스트 인터뷰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요. 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체험한 모습도 나오고, 네, 정말 또 화면으로 슬쩍슬쩍 보이는 꽃들이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 플로리스트 분들 만나보니까 좀 그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는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판넬에서는 플로리스트는 여유롭다, 여성들에게 특화된 직업이다, 우아하고 고상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네. 직접 체험해 보니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플로리스트는 새벽에 꽃시장에 가서 꽃을 떼야 하는 부지런함과 물을 옮기는 등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직업이었고 네. 또 꽃 수업을 하고 나니까 바닥에 꽃의 줄기나 나무의 가지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할 것도 많고 우아하거나 고상하기만 한 직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냥 예쁘게 꽃을 만지고 다듬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또 많은 체력이 요구되고 힘든 노동이 필요한지도 새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땠습니까? 하영 학생 딱 만나니까 이런 건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하는 점이 좀 있었나요? 네, 저도 하연 학생과 같이 고상스럽고 여성스러운 직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직접 신민경 플로리스트 선생님을 취재하고 보니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동아리 활동에서 꽃꽂이를 할 때 미리 준비된 꽃을 꽂느냐고 큰 어려움 없이 꽃꽂이를 할 수 있었지만 알고 보니 선생님이 색감과 배치를 고려하셔서 꽃을 준비하셨던 것이었고 어려운 무거운 꽃을 옮기시느냐고 이파리를 제거하시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꽃꽂이를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땠나요? 그 꽃을 좀 이렇게 직접 만질 때랑 또 직접 플로리스트를 옆에서 봤을 때랑 좀 차이가 많았죠. 네,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도 많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선생님한테 미리 연락을 못 드리고 수업을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네, 하지만 선생님이 미리 꽃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시고 또 꽃도 시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는 선생님이 큰 수익을 얻지 못하시는 상황이라서 그런 어려움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 기회에 또 다시금 한번 더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다행이네요. 자, 준비된 꽃을 가지고 꽃꽂이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고 배색을 맞추고 준비를 하는 건 정말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직접 이렇게 체험을 했을 때 그래도 이 플로리스트란 직업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좀 생각되는 게 있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플로리스트는 꽃을 여러 분야에 접목시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신만의 관심사나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민경 플로리스트 님도 유아교육을 공부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을 위한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 외에도 플로리스트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 공간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파티장의 소품이나 부케를 만드는 파티 플로리스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플로리스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예전에는 정말 뭐 꽃집이나 이렇게 한정된 장소에서만 플로리스트 분들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좀 다양하게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자 또 전망, 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접목 가능한 분야가 많다는 건 다양하게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차후 전망도 좋은 직업이라는 건데 자, 하영 학생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건 좀 이 직업의 단점이다.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제가 꽃꽂이를 할 때도 늘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예쁜 꽃이 금방 시든다는 점이었는데요.
꽃이 빨리 시드는 만큼 정확한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플로리스트 분들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꽃을 들여오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꽃을 좋아하기만 해서는 할 수 없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또 그만큼 시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 또 여러모로 고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직접 우리 친구들이 플로리스트란 직업을 체험해보고 또 꽃을 한번 만져봤는데 어땠나요? 어떤 걸 좀 느꼈나요? 네, 꽃을 어떻게 활용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적용해보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꽃꽂이를 하면서 많이 실력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고민해보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꼼꼼히 메모하여 적용해보는 노력을 통해 이전보다 수월하게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꽃의 색감을 좀 더 어우러지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신민경 플로리스트님이 플로리스트를 예술가라고 표현을 하셨나 봐요. 네. 그냥 단순히 좋아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은지 학생은 어떤 걸 좀 느꼈나요? 처음 해보니까. 네,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화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요구되고 그만큼 많은 공부가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판매용 플라워 박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박스 포장에 어울리는 꽃과 소재를 선별하고 또 색채와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하고 거기에 창의력을 더해서 포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만큼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국내의 화훼 서적이 적다라는 부분을 좀 아쉽다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플로리스트는 예술가다라고 신민경 선생님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이 이 플로리스트란 직업에 대해서 어떤 매력은 이것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은지 학생. 네, 저는 플로리스트는 꽃과 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직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플로리스트는 꽃의 아름다움과 꽃을 더 부각시켜줄 풀의 아름다움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개성 있고 보기 좋게 디자인해서 사람들에게 꽃과 풀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플로리스트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플로리스트를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저희가 그렇다면요, 청년기획단이 체험한 플로리스트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준비된 영상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20년 차 신인숙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그 가장 가까이에 꽃이 있었고 또 꽃을 좋아하다 보니 제가 어느 날 플로리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은 많이 있겠죠. 뭐 교육 단체를 간다든가 지금은 또 이렇게 대학교에도 그 학과가 생겨갖고 가지고 그런 데서 학교를 가도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육 기관이 많아요. 다양하게. 그것은 각자 선택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가 그 자격증을 따는 그 하위 기능사 자격증을 가장 기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그 국가 자격증, 하위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민간 자격증으로 다양하게 그 자격증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보는 하위 기능사 자격증과 또 이렇게 일반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격증이 기초, 초급, 중급, 이렇게 고급해서 회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독일 플로리스트, 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요즘 프리즈 버드라고 새로운 그런 또 자격증이 또 나왔어요. 그런 강사 자격증이라든지 네, 이렇게 찾아보면 무수히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과 연계되는 요즘 숙고방향제도 꽃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보름이라는 그런 또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또 나와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고 또 이렇게 파티 플래너 같은 이런 또 자격증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많았고
또 더 이상 이게 끊임없이 이 꽃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배워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못지않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앞에 섰을 때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늘 많이 이렇게 보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을 많이 배우러 다니는 거에 또 다니기도 했지만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백화점의 그 디자인들, 그리고 옷의 색깔들, 또 그해 그 트렌드를 읽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또 그 대표적으로 저는 전시회를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다 하죠. 그래서 저는 꽃이라는 게 힘들 때는 꽃이 이렇게 대중들이 꽃을 이렇게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또 주부들이 대부분 돈으로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많이 이렇게 꽃 대신에 돈 선물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꽃을 통해서 꽃이 선물이 아니라 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위로의 소비가 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이 성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저도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꽃이란 시선이고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처음 바라봤을 때 그 꽃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 후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표정, 참 행복해하는 표정, 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지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시선이고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꽃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위로고 치유라는 생각을, 그리고 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플로리스트에서 알면 알수록 단순히 꽃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고 고충도 있을 테고, 또 자격증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 과정에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원예학과 등 관련 학과를 다니면서 공부한 뒤 화훼장식 기능사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는 경우인데요. 네. 이러한 자격증은 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플로리스트로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관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련 공부는 예술직업학교에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만나본 이 플로리스트에 잘 어울리는 적성이나 또는 뭐 능력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이야기할 거예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꽃꽂이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힘을 줘서 꽃을 꽂아서 그런지 주기가 상해서 꽃이 쉽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유리병이나 박스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재들에 따라 분위기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꽃을 활용하는 센스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연 학생 어땠나요? 네, 저는 디자인 감각이 플로리스트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색깔의 조화나 꽃의 모양, 배치 등
디자인적으로 예뻤을 때 사고 싶은 욕구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이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디자인적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스트가 되기 전에도 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해야 하고 길러야 되는 게 디자인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예전에 아주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꽃다발과 또 최근에 꽃다발이나 꽃 선물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트렌드에도 많이 민감해야 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이 플로리스트를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알려준 내용들 외에도 이렇게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플로리스트와 관련된 꿈을 꾸시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협회를 생각하시고는 하셨을 텐데요. 신인숙 플로리스트 분과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비영리 단체라고 한다면 수익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전문적인 능력에 따른 수익도 내고 있다고 하니 비영리 단체에 대한 활동도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길이 많네요, 플로리스트도. 우리 하연 학생이 생각하는 이 플로리스트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플로리스트 매력이 시각이나 촉각, 후각 등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꽃들의 색깔과 모양을 매일 보고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고 부드러운 꽃잎을 만지고 이러한 것들이 플로리스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취재를 마친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직접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체험하고 만나봤을 때 어땠습니까? 네, 저는 평소에 꽃도 좋아해서 꽃을 자주 사고는 하는데 아나운서 분이 카메라에 담기는 것처럼 카메라를 꽃에 담기는 과정에서 너무 예뻐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즐기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도 하고 즐거운 예쁘게 꽃을 촬영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도 우리 하영 학생은 뭐 동아리 활동을 할 만큼 꽃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오늘 취재 더욱더 재미나게 신나게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연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처음으로 판넬 인식 조사라는 걸 경험을 해봤는데요. 실제 저희 또래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플로리스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서 그런 편견이 완전히 깨지고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취재의 목적이 플로리스트의 편견을 깨는 거였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저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좀 어떤 편견이 있었나요? 네, 저도 아까 나왔다시피 여성스럽다, 뭐 여성들에게 특화된 직업이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지 학생은 좀 어땠나요? 네, 저는 플로리스트를 취재하면서 저희가 플라워 클래스도 직접 체험하고 또 예쁜 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플로리스트는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직업이지만 그만큼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혹독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서 멋진 플로리스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길이 많으니까요.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아까 소개를 해줬으니까 정말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보다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기획단이 만나본 플로리스트. 아까 제가 인터뷰로는 뭐 플로리스트는 예술가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꽃을 시선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자,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플로리스트는 행복을 선물하는 직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꽃을 꽂을 때도 행복하지만 누군가에게 선물해 줄 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행복을 선물하는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꽃을 좀 만들었는데 선물을 했나요, 이번에도? 네, 저 자신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네, 선물을 하고 또 받았는데 네. 어땠어요? 행복했나요? 네, 향기도 좋고 또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주면 좋겠지만 네. 앞으로도 제가 꽃을 꽂을 때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연 학생은 이 플로리스트란 직업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저는 플로리스트가 일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로리스트는 졸업식, 생일, 결혼식 등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날을 꽃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쵸. 저희가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 등에 꽃을 DP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정말 뭐 행복을 선물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일상을 아름답게 꾸며주기도 하는 직업, 뭐 플로리스트라는 직업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취재를 하면서 우리 청년기획단 친구들이
아, 나도 한번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플로리스트가 된다면 꽃으로 DIY 하는 좀 더 실용적인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DIY이기도 하고 꽃을 선물하고 꽃을 선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뜻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플로리스트가 된다면은 DIY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고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네.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은지 학생은 내가 플로리스트가 된다면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해봤나요? 네, 해봤는데 저는 도심 속 플라워 카페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매일 일을 하면서도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플로리스트가 된다면 계절에 어울리는 꽃으로 실내를 장식하고 꽃차나 예쁜 디저트를 판매하는 플라워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울릴 것 같네요. 우리 은지 학생한테는. 자, 하영 학생은 내가 플로리스트가 된다면 어떤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플로리스트가 된다면 제가 사는 곳도 철원이라서 조금 향가를 리모델링해서 좀 토속적인 분위기도 있고 전통적인 분위기도 있는 잘 어우러지는 그런 향가를 카페로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이었나요? 부모님께서 네.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플라워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하영 학생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에게 향기로운 직업 소개해 주셨습니다. 청년기획단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